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팝 채널 김기자입니다. 자, 썸네일요. 실시간 충격 하이브 중국 매출 비중 1%도 안 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1%도 안 되는데 무슨 근자감으로 저렇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계속 소속되고 있는데요. 하이브 오늘 현재 이제 하이브의 특히 지역별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역별, 국가별.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하이브가 제일 많이 돈을 벌었는지, 또 어떤 대륙에서 많이 벌었는지, 뭐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 뭐 K-팝 팬들하고 우리 네티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건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 중국 정부의 우리 하이브와 관련돼서 전해드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전쯤에 이런 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일주일 전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르세라핌의 상하이 사인회가 도전 취소되었다. 중일 갈등 여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 12월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 하이브 걸그룹 르세라핌이 팬사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취소됐지만 어쨌거나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그 르세라핌이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거의 탑이고요. 미국에서도 엄청나고 유럽에서도 엄청납니다. 혹자는 캣아이가 뭐 전세계 휩쓸고 있다고 이런 말 하지만 캣아이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장르 쪽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과격한 댄스 뭐 이런 이미지, 그렇습니다. 약간의 노출 이런 거. 캣아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르세라핌은요, 다양한 장르, 저변, 저력 이런 면에서는 르세라핌이 하이브 걸그룹 중에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걸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걸그룹 중에서도 지금 현재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그렇습니다. 탄탄한 실력, 그리고 서사가 있고요. 무엇보다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에서 팬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르세라핌에 대한 인기는요, 해외에서는 어마무시합니다. 즉 단순한 뭐 상품화로 여성의 상품화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전에 방탄소년단 인기였던 때랑 비스무리하게 르세라핌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훌륭한 르세라핌이 중국에서 팬사인을 해주겠다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12월 14일 날 팬사인을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갑자기 바로 전날 12월 13일 날 르세라핌의 현지 팬사인회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이크스타라는 회사거든요. 공연 기획사죠. 이 메이크스타라는 회사가 갑자기 12월 13일 날 긴급 발표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메이크스타입니다. 12월 14일 진행 예정이었던 르세라핌의 상하이 팬사인회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갑자기 불가항력으로 취소하게 됐답니다. 불가항력이란 말은 중국에서는요, 중국 당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즉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이 지시하면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불가항력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르세라핌의 중국 상하이 팬사인회가 취소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취소된 것까지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 내면적인 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냥 불가항력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비하인드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봤더니 이 중국 정부가 하이브에다 욕을 했다 그러죠. 르세라핌의 일본인 멤버를 빼고 하라, 이렇게. 르세라핌의 일본인 멤버 빼고
한국인 멤버로만 팬사인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사인회 해도 돼. 단 일본인 멤버 빼고 해.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일본인 멤버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카즈하고 사쿠라. 네, 이 친구들 빼고 하면 세 명만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지? 어쨌거나 두 명 빼고 세 명만 가지고 하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요. 그거 중국하고 일본 관계지 왜 우리한테 그래? 니들끼리 싸우든 말든 알아서 해. 대한민국이 만만해 보이나? 이것들 웃겨.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일본. 우리 한국한테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그죠?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왼쪽에 중국, 일본, 오른쪽에 일본. 어쨌거나 이렇게 일본이면 빼고 하라고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하이브에서 이렇게 했죠. 일본인 빼고 하라고요? 됐습니다. 아예 우리 취소할게요. 이랬습니다. 아예 르세라핌의 상하이 팬사인회 취소할게요. 이랬습니다. 하이브에서 일본인 멤버를 빼라는 중국 당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 안 할래요. 취소. 뭐 이미 팔리고 뭐 현지 기획사 아르바이트상 고용해서 그 뭐 몇십억 몇백억 날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설마 좋으니까 중국 상하이 팬사인회 전격 취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중국 상하이 팬사인회 취소해서 어쨌거나 중국에 있는 르세라핌 팬들한테는 안 되는 거죠. 르세라핌 팬들한테 미안한 일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뭐 2명 빼고 3명만 가지고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요구였죠. 그래서 하이브가 그냥 상하이 팬사인회 전격 취소해버렸습니다. 네, 시원하게.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팬사인회나 뭐 이런 팬미팅 같은 거 하는 우리나라 다른 기획사들에게도 일본인 멤버 빼고 하라고 요구를 다 했습니다. 하이브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회사들 경우는 일본인 멤버 빼고 가서 공연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취소하면 오히려 더 적자라니까. 근데 하이브는 돈 필요 없어. 우리 안 할래 그냥. 철수! 현지 인력 다 철수했습니다. 바로. 취소했어요. 자, 하이브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죠. 하이브가 무슨 깡다구로 저렇게 중국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르세라핌 팬사인회를 그냥 취소했을까?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난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하이브의 해외 매출 비중이 발표가 됐거든요. 하이브 매출 2조 원 육박. 총 매출은 2조 원인데 글로벌 비중, 글로벌이 해외 매출이에요.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3% 육박했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제까지 73%까지 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60%좀 넘었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73%래요. 그러니까 한국 비중도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야. 하이브는 이제 한국 뭐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존중하는 의미는 있으나 한국 비중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변화 보면요. 2022년도에는 66%였어요. 해외 매출이. 근데 2023년도에는 64%로 2% 줄었죠. 근데 2024년도에는 66% 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5년 올해는 73%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1조 한 4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에요. 4분기 포함 안 된 겁니다. 1월부터 9월달까지 실적만으로 하이브의 해외 매출 비중이 73%에 도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외에서 하이브가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해외 실적이 해외 매출 비중이 73%라는 얘기는 국내 매출 비중은 27%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내가 30% 넘었었는데 확 줄었습니다.
아마 더 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이브 그룹들이 월드 투어를 엄청나게 돌지 않습니까? 해외를 돌죠. 르세라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전부 다 안티들은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나 엔하이픈이 아일리시니 뭐니 국내에서 인기 없다고 괜히 거짓말하고 앉았는데요. 해외에서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2025년 9월 말 현재까지 매출액 1조 한 4천억, 5천억 중에서 무려 약 그렇죠. 네, 총 매출액 중에서 73%를 우리 해외에서 달성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역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많이 저거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마련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두둥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올해 9월까지 5,100억 원 매출 기록했습니다. 총 매출이 27%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에서 6,800억 원 매출 기록했습니다. 무려 총 매출의 36%를 일본에서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하이브가 일본에서 돈 많이 벌고요. 우리나라 K-팝 가수 일본에서 돈 많이 벌어요. 정치적인 걸로 연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애들은 왜 일본 가냐? 왜 가냐니? 너 같으면 안 가냐? 지도 일본에 돈 벌고 있어 갈 거면서 무슨 말로만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비즈니스인데. 어쨌거나 일본에서 6,800억 원에서 무려 하이브 매출 36%를 일본에서 올렸습니다. 세 번째 미국이에요. 4,900억 원. 26%를 미국에서 올렸어. 보시다시피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이 다예요. 하이브 매출에. 일본하고 미국.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내년에 월드 투어를 일본하고 미국에서 대부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다 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 되는 데는 일본하고 미국이죠. 네 번째 줄 보시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 잘못 썼습니다.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1,000억 원인 그 5%예요. 그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제 갈 필요 없습니다. 하이브가. 동남아시아는 죄송한 말인데 SM이나 YG나 JYP 그룹들은 갈 수 있겠으나 하이브는 갈 필요도 없어요. 물론 팬들을 위해서는 갈 수는 있으나 제 말은 이제 비즈니스로만 볼 때는 5%밖에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 걔네들 맨날 SNS상에서만 난리치죠. 동남아시아 네티즌들. 유튜브 조회수. 자, 동남아시아 아닙니까? 돈도 안 돼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경제적인 면에 아주 빠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유럽. 유럽에서 800억 원, 4%고 유럽도 아직은 돈이 안 됩니다. 별로. 유럽도 돈이 안 돼요. 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에서는 아직 미개척지란 얘기입니다. 4%밖에 안 되니까 유럽 아직 미개척지란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줄 중국 나와서 중국 200억 원 1% 하이브 총 매출 중국에서 200억 원 벌었답니다. 하이브 총 매출의 1%랍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나 중국 공산당에서 뭐 하이브가 요구할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들어줄 뭐가 있습니까? 아니, 매출 1%밖에 안 올리는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우리 문 닫을게. 그래봐 1% 날아가는 거야. 물론 하이브 매출이 크니까 1% 작은 돈은 아닌데 다른 데서 올리면 되죠. 중국에서 200억 원 올해 벌어서 하이브 총 매출의 1% 차지했습니다. 1%.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기타 아덜스가 200억 역시 1%인데요. 아덜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다음 뉴질랜드, 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하이브가 중국 당국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저런 수치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의 당당한 자신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브가 실시간 중개 하이브 중국 매출 비중 1%도 안 돼. 이렇게 됐고요. 하이브가 최근에 중국 현지 법인도 세웠고 하이브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기에는 하이브가 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정치적인 얘기니까. 중국 안 가도 됩니다. 뭐하러 갑니까? 그 수많은 리스크, 위험, 막 그런 감사하고 뭐하러 가요? 1% 먹으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실시간 중개 하이브, 중국 매출 비중 1%도 안 된다. 여기까지입니다.